아까부터 널 봤어. 우린 처음이지만 모든 점을 느낄 수 있어. 더 알고 싶어. Hey, 웃지만 말고 말야.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널 데려가줄게. Come with me, put it on, put it on me. You got this. 혹시 청년참여위원회를 아시나요? 저희는 청참 이쁘시고 라디오 왔습니다의 MC 한나, 은하, 상아입니다. 지금부터는 널 만나 인터뷰. 내가 원한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 너의 어떤 모습까지 다 Come, come into my world. Won't let you down. Won't let you down. 내게로 와. In my new world.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안녕하세요. 저희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이 있어서 제주도 여행 계획도 짜고 청전 활동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청전위원장을 하면서 청전에 너무 열정을 쏟다 보니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동안은 잠깐 청전 일도 접어두고 평소 청전 활동하느라 미뤄뒀던 고민들도 여유롭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녀와서 열심히 또 청전 활동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해야죠. 저는 이번 주가 정말 좀 많이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은하 위원장님이랑 같이 위원장 간담회도 참여하면서 위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곧 있으면 고등학교 입학이 얼마 안 남아서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위원회 일에 힘을 써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단어도 못 외우고 수학도 못 풀고 그래서 지금 되게 급하게 수학 문제 풀고 있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느라 한 주 동안 되게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저는 뭐 맨날 똑같이 학원 가면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정책 제안서가 아닌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상하위원님, 어떤 거죠? 네, 청소년 노동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코너 1에서는 근로와 노동의 차이, 노동 인권과 청소년 노동 인권,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작년 2022년에 이영경 기자님께서 진행하신 노동인권 교육을 은하 위원님과 같이 들었었어요. 그때 이런 교육을 더 많은 청소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뭔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교육을 듣고 청소년분들께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로와 노동, 저도 이 차이를 고등학교 때 노동인권 교육인가? 이 교육을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었나요? 저는 일단 앞서 말하셨던 그 수업에 대해서 그때 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 단어의 차이를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때 교육을 들었을 때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럼 그때 교육을 같이 들은 한나 위원님께서 근로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로는 부지런할 근자에 일할 노자로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용자, 즉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장님을 위해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상하위원님, 노동의 뜻이 무엇인가요? 노동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일을 하는 것으로 타인을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비슷한 단어이지만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가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교육을 들으면서 내주신 문제가 너무나도 인상 깊었는데요. 한나 위원님께서 문제를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10명의 사람을 말할 건데 그중에 노동자가 몇 명인지 찾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영어 학습지 교사, 두 번째, 화물차주, 세 번째, 대학교 강사, 네 번째, 방송국 예능 작가, 다섯 번째, 지방 법원 판사, 여섯 번째,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일곱 번째, 보험 설계사, 여덟 번째, 배달 기사, 아홉 번째, 건설 현장 일용직 기술자, 열 번째, 대학병원 의사입니다. 상하위원님, 이 중에 노동자는 몇 명일 것 같은가요?
노동이라는 단어가 나를 위해 일한다라는 뜻이니까 뭔가 저는 10명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10명 중에 단 2명입니다. 바로 대학병원 의사와 지방법원 판사만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대학병원 의사와 지방법원 판사만 노동자인가요? 네, 노동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속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학병원 의사와 지방법원 판사의 경우 땡땡 대학병원, 땡땡 지방법원이라는 분명한 소속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직업은 정확하게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러한 소속은 법적인 책임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노동자가 아닌 건가요? 이제 위에 제시된 직업 중 몇 가지 직업만 소개를 드리면 화물차주의 경우 자신의 차를 가지고 노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되고 특수 고용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학 강사의 경우 정규직 교사가 아니고 강연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직업이고요. 방송국 예능 작가는 계약을 통해 노동을 하고 어디에 소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대학병원 의사, 지방법원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프리랜서는 주변에서 종종 듣는데 고용직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상하위 형님께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특수고용직은 회사에 속해 있지 않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특수 집단이나 기업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지칭한다고 하네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법적으로 말하는 노동자의 지위를 얻지 못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직업이 법적으로 법의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의를 들으면서 충격적이었는데요. 법률 이야기를 꺼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노동과 관련된 법이 몇 개가 있을까요? 네, 강의를 통해 저희가 알아본 법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었고, 제가 말씀드린 법 외에도 노동 관련된 법이 더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법에 대해서 사회 시간 때 열심히 배웠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법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 만들어지거나 강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는 김용균 씨 사고가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사고에 대해서 한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고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라고 하고 이 사고의 피해자가 바로 김용균 씨입니다. 2018년 2월 11일 새벽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인 김용균 씨가 태안발전소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현장에서 즉사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김용균 씨가 사망한 후 4시간 동안 방치된 것과 그의 시신이 발견된 상태에서도 4시간이나 더 방치하면서 계속 작업만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네, 야간에 2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건비를 감수하기 위해 한 명씩 근무를 하게 하여 김용균 씨가 사망한 것도 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또한 김용균 씨가 하청업체 소속이기에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도 많이 나지만 그럼 하청업체를 통해 인력을 고용하는 이유가 뭔지도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하청업체를 통해 인력을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임을 지기 싫어서입니다. 본청에서 고용한 사람이 사고가 나면 본청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한 사람이 사고가 난다면 본청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된 분들도 본청에 소속은 안 되어 있지만 지시를 받고 본청에 소속된 분들과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있다니 부당한 것 같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도 눈에 띄는데요. 네, 김용균 사망 원천 책임은 있지만 산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이라는 제목으로 한겨레 신문에서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기사를 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떤 법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법의 목적을 설명해 드리자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라고 합니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더니 저라면 되게 많이 억울하고 그리고 화도 많이 날 것 같아요. 판결 그 전에 내용만 들어도 되게 화가 나는데 이런 판결까지 나왔다는 게 진짜 대한민국이 아직 더 많이 바뀌어야 될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을 들으면서 기사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기사를 들으면서 놀랐던 부분은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일하다가 사망하는 비율은 세계 1위라고 하는데요. 경향신문에서 낸 한 해 노동자 사망자를 나열한 기사를 보면 한 해 하루에 3명이 돌아가시는 걸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노동자 중 41%가 하청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원청이 노동자를 고용할지 결정하고 구체적인 노동 조건까지 관여함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된 노동자라고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근로기준법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근로와 노동의 차이를 알아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근로보다는 노동이 더 큰 범위에 속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노동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인데 법에는 근로라는 의미를 쓰니 뭔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느낌도 들고 법에 근로라는 표현을 쓰니 법을 접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노동보다는 근로라는 표현이 더 맞는 단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저임금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법이 무엇인가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임금의 최저 수준을 강제로 정함으로써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주일 15시간 이상 노동을 했을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들으면서 조금 생소한 그런 단어가 있는데 혹시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일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 총 5일을 근무하기로 했다면 일주일 동안 25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일주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했다면 추가로 1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 동안 개근을 했다면 총 30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저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보상을 받는 기분이라 너무 좋았거든요. 최저임금이 국가에서 노동자는 이 정도 이상은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정해둔 기준이잖아요. 그럼 최고로 임금을 많이 주는 것을 국가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뭔가 이제 어느 정도는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무원 산에선 가능할 것 같지만 그 이후 범위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사회 시간 때 이거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내용을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경제체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일단 경제체제는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장경제체제인데 이 체제에서는 경제 주체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체제를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경제체제는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계획경제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혼합경제체제라고 알고 있는데 이 혼합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나라는 혼합경제체제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유를 우선시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을 최대로 받는 거를 규정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확 막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최고임금을 받는 사람의 기준도 정할 수 있다고 해요. 아까 상하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선에서 이제 지금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법을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냥 이제 딱 그
살찐 고양이법 이런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뭔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너무 뭔가 좀 크게 드는 것 같아요.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살찐 고양이 이러니까 욕심이 많은 고양이? 약간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귀엽겠다. 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뭘까 싶었는데 여기서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를 비유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상한액을 정한 법령이나 조례를 가리키며 최고임금제를 반영한 법으로 최고임금제란 소수에게만 과도하게 높은 임금이 지불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 제도 같아요. 저도 들어봤을 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억압하는 그런 게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이게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들었었고 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거를 또 위헌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의아했는데 사회의 압도적인 격차를 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이 법도 한 번쯤은 고려해봐도 좋을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사회 양극화 현상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현재 이 살찐 고양이법을 실행하는 지자체는 처음 이제 부산에서 최초로 시행이 되고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도입을 해서 이제 고위공무원들의 연봉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코너이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네, 혹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떠오르는 영화나 노래 없으셨나요? 저 있어요. 저는 이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딱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 영화의 대표적인 OST인 민중의 노래라는 곡이 생각이 나요. 네, 한나 위원님께서 이렇게 빨리 맞춰주실 줄은 몰랐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니 저도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레미제라블의 OST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럼 레미제라블의 OST Do You Hear the People Song 듣고 오겠습니다.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join in our crusade? Who will be strong and stand with me? Beyond the barricade, is there a world you long to see? Then join in the fight that will give you the right to be free.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the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give all you can give so that our banners may advance? Some will fall and some will live. Will you stand up and take your chance? The blood of the martyrs will water the meadows of France. Will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the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네, 언제 들어도 정말 웅장한 노래인데요.
네, 저도 뭔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약간 웅장해지는 게 뭔가 나가서 저도 시위를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를 하면은 되게 저희 학교에서 뮤지컬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꼭 나오더라고요. 뮤지컬 할 때마다도 꼭 나오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곡이고 저도 이거 한국어 버전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되게 웅장해지고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이제 코너 2에서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례를 소개하고 청소년 알바 10개명과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제 나이는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하고 싶어도 아직 나이 때문에 뭔가 빠꾸 먹을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하고 싶은데요. 제 사과 펜슬을 잃어버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야 되는데 이제 뭔가 상하위원님과 은하위원님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다들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보셨나요? 네, 저는 아직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류상이 중학생으로 돼 있어서 아, 알바를 그렇죠. 못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알바는 아니었는데 그 둔벙에서 자립 아. 카페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자립 카페에서 직접 카페를 운영을 하고 활동비도 받고 했던 점들이 알바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또 다른 경험으로는 어울림마당 기획단으로 참여를 해서 행사하면은 활동비도 받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면사무소나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관공서나 편의점, 저는 좀 특별하게 경매장에서도 알바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술집에서도 제가 밤늦게 좀 해봤고 이제 물건 판매 단계 아르바이트도 네, 경험을 해봤습니다. 혹시 한나 위원님과 상하 위원님은 나중에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가 있나요? 아,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놀이공원 그런 알바나 아니면 이제 카페 그런 데서 뭔가 알바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둔벙에서 자립 카페를 했다 보니까 카페 알바가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약간 편의점 알바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저는 혹시 경험을 해보셨나요? 네, 저는 편의점을 한 1년 정도 해봤는데 네, 그게 어떤 사람은 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저 그랬습니다. 네,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알바가 다 쉬울 수는 없으니. 네, 다 그냥 일하면 다 힘들고요. 근데 그쵸. 거기서 오는 뿌듯함도 있고 보람도 있고 무엇보다 돈도 받으니까 네, 그 점은 좋은 것 같고요. 네, 혹시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걱정되는 부분과 약간 기대되는 부분이 있나요? 뭔가 기대되는 부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직접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했다 보니까 뭔가 돈을 딱 받을 때 뭔가 엄청 뿌듯함 그런 게 뭔가 살짝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걱정은 진상 손님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둔벙에서 활동을 했을 때도 활동비 들어올 때면 되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좋았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 저는 사심이 좀 많은데 알바를 하면은 이 돈의 절반은 굿즈로 나가거나 아니면 공연을 보러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일해서 내가 쓰는데 이거를 내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쓴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공연장 가기 전날에 되게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이걸로 난 내일이면은 콘서트장 가가지고 재밌게 놀다 오겠구나. 약간 이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걱정되는 점은 일단 자립 카페 했을 때는 모르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랬는데 카페를 하게 되면 실수하면은 제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은하 위원님은 혹시 어떠셨나요? 네, 아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쓸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기대가 되었고요. 제가 작년에 한 6개월 동안 1,000만 원 모으기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그때 모은 돈을 보고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실 진상 손님도 만나기도 했는데 그런 손님들 보면 나는 반듯한 어른이 돼야지라는 생각도 해보고 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우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도 배웠고요. 사실 이런 기대와 뿌듯함보다는 걱정이 많이 앞섰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돈을 제대로 안 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하고 사장님보다는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모르는 게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내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편의점 알바할 때는 특히 제가 술하고 담배 파는 걸 진짜 두려워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청소년인가 어른인가를 잘 판별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한 30대인 분한테 신분증을 달라고 하면은 진짜 30대이고 그래가지고 네 그랬던 적이 정말 많아서 그런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좋아하시긴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죄송하죠. 네. 이런 비하인드가 있네요. 혹시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뭔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은 뭐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근로계약서를 사장님께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첫 알바 때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말씀드리면 이제 불이익을 받을까봐 쉽게 말을 못 꺼냈었고 이제 그 이후에 한 알바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면은 약간 자신을 못 믿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근로계약서를 쓰면 세금을 떼야 해서 원래 제가 일하고 받는 돈보다 좀 적게 준다는 그런 사장님도 계셨어가지고 네, 근로계약서 쓰는 게 좀 어려웠고 그래도 이제 면사무소 같은 관공서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꼭 써주시니까 그 부분은 되게 편하고 걱정도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았어요.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사례를 5가지 정도 들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한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첫 번째 사례는 오후 10시부터 새벽에 작업이 끝나는 야간 택배 물류 알바 현장에 강제로 투입된 청소년입니다. 네, 혹시 여기 옥천 이원에 택배 물류센터가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안 나오더라고요, 들어가면. 아, 진짜 아니 되게 그 다른 지역에서 옥천까지는 잘 오는데 아, 맞아요. 옥천에 분명히 집이랑도 가깝고 같은 지역인데 여기만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요? 네. 이게 다른 지역이면은 하루 자고 나면은 쫙 뜨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당일에 오긴 하는데 근데 약간 바로 뜨는 게 아니라 오전에 왔다고 뜨면은 오후 늦게 오고 이런 식으로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청산에 있으면 한 3일은 기본이라서 아, 3일 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옥천으로 나오니까 이틀 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아, 이렇게 빨리 택배를 받을 수 있구나 하고. 저는 너무 안 나와가지고 검색까지 해봤어요. 아, 이거 왜 진짜요? 아니 어딘데 왜 안 나와 이러면서 음, 그때가 하필이면 다음날 입어야 되는 옷을 시킨 상황이어가지고 되게 그 옷 시킬 때도 좀 빌었거든요. 제발 하루 만에 와라. 제발 이틀 정도면 괜찮아 이러면서 진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핸드폰 잡고 보고 있고 이랬었는데 그때가 들어갔다가 다른 옷들도 다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안 나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 이러면서 검색해봤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땡땡 천국, 네, 거기서 이제 알바를 검색하다 보면은 물류센터 알바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미성년자는 불가라고 딱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을 듣고 미성년자는 불가라고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하다가 강제로 투입이 되었을까 좀 네,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택배 물류 센터에서 알바를 하는 게 진짜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그러고 또 제가 배웠던 거로는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는 알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개 다 안 되는 게 겹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택배 물류센터에서 알바하는 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좀 기피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을 데리고 와서 쓴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상하위원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집 이렇게 신청?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강제로 투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 건데 두 번째 사례는 청소년이 알바를 하면서 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휴게 시간 미지급에 대한 책임 인부를 돌려달라고 하자 손님 없을 때 쉬는 게 휴게 시간이잖아 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거 조금 화가 나네요. 어쨌든 이게 가게라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지키고 있는 걸 하고 있는데 저거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선 조금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어가지고 뭐 이런 인불체금 이런 건 아니고 휴게 시간에 못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손님이 없어도 손님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긴장을 하니까 잘 못 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일하고 이제 주휴수당이랑 휴게 시간을 제대로 못 받은 적이 있어서 네,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사례 같습니다. 근데 저는 휴게 수당은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휴게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거든요. 법적으로. 뭐 몇 시간을 일하면 이 중에 어느 정도는 휴게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게 당사자가 청소년이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사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치킨집에서 알바하고 알바비를 치킨으로 받은 청소년이 있다고 하는데요. 알바비를 치킨으로요? 네. 조금 상상이 많이 안 가는데 되게 이건 알바가 아니라 그냥 친한 사이에서 그냥 뭐 친구끼리 뭐 도와주고 그리고 고마워서 내가 치킨 한번 쏠게 약간 이런 거면은 그래도 좀 이해라도 하겠는데 알바를 하고서 시급으로 치킨 치킨 몇 마리를 주셨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저도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치킨으로 알바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게 황당하고요. 이미 치킨 살 돈으로 다른 옷도 살 수 있고 방금 말하신 것처럼 콘서트도 갈 때 좀 보탤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황당하네요. 되게 그런 말 있잖아요. 짜장면집 아들은 짜장면 안 먹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고 치킨 받으면 그냥 치킨 던지고 제가 돈 꺼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크게 드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치킨집에서 일하면 기름 냄새도 맡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 건데 네 번째 사례로는 청소년이 배달 알바를 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내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쳤는데 사업주는 책임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청소년 당사자가 사고 차량 보상까지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당사자가 저였더라면 진짜 너무 어이도 없을 것 같고 너무 억울하면서 이제 사고 차량 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면서 너무 뭔가 진짜 화가 너무 날 것 같아요. 네,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걱정되고 불안할 것 같아요. 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제대로 치료도 못 받을 것 같고요. 많이 서러울 것 같네요. 저는 이럴 거면 보험이 왜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보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처리를 안 해주시?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판매 코너에서 일하던 청소년이 손님이 없는 시간에 잠깐 쉬려고 앉아 있으면 CCTV를 본 관리자가 앉아 있지 말라고 혼을 냈다고 하는데요. 네, CCTV로 감시하는 건 좀 무서운데요.
계속 서 있으면 많이 지쳐서 저 편의점 알바할 때도 인수인계 해주시는 분이 손님 없을 때는 잠깐 앉아서 체력 보충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관리자 입장에서 손님께 이제 그 판매 직원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뭐 좋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일했다면 네, 그 친구에게 조금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니 솔직히 앉아 있는 게 무슨 재미입니까? 앉아서 게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조금 쉬고 있겠다 약간 이런 건데 이렇게 막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CCTV 용도가 저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알바를 이렇게 보려고 만든 게 아닐 텐데 왜 저러고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제가 겪는다고 하면은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무서우면서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손님이 없으면 앉아 있을 수도 있지. 진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네. 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위에 제시한 5개의 사례 모두 옥천에서 청소년들이 겪은 사례라고 합니다. 전이요? 진짜요? 네. 와, 안 믿기네요. 되게 좀 놀라운데 저는 성인인 오빠가 2명이 있는데 오빠들도 옥천에서 조금씩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니었지만 좀 비슷한 내용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뭐 어느 가게는 뭐 청소년을 알바로 사용을 한다. 술을 파는 곳에서 약간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고 약간 그러면서 했던 말이 옥천이 다른 지역보다 좀 심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청소년들도 관심이 없고 어른들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작은 데에서 인구수가 5만도 안 되는 곳에서 저런 일들이 다 생겼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요. 뭔가 너무 씁쓸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사례가 옥천에서 일어났다는 게 너무 놀라웠는데요. 처음에 들을 때는 주변의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네, 옥천에서 일어났다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 알바 10개명도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년 알바 10개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10가지를 말하는데요. 1계명은 만 15세 이상 근로가 가능하다는 것, 2계명은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 3계명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 4계명은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것, 그리고 5계명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제 6계명은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임금의 50%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7계명은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에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는 점, 8계명은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 업종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점, 9계명은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자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마지막 10계명은 상담은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군요. 그럼 아까 저희가 봤던 사례들은 다 청소년 알바 10계명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알아보니 청소년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나 조례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져서 찾아보았는데요. 혹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들어보셨나요? 청소년 기본법 같은 법들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청소년 인권조례? 이건 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진짜 딱 들었을 때는 진짜 뭔지 모르겠고 생소해요, 되게. 네, 저도 되게 생소한 조례인데요.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본 결과 군 단위에서는 전남 강진군과 전남 무안군만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또 찾아보았는데 2019년에 옥천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과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 건립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더라고요. 옥천에서도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모인다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추진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건립도 제안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청소년들한테도 그렇고 어른들한테서도 관심이 좀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만약 조례와 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요? 만약에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이제 청소년들이 걱정했던 점이 조금 더 사라지고 안심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벌써 코너이가 다 끝나고 이제 노래를 들을 시간인데요. 이번 노래는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곡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임을 위한 행진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코너 2에서 봤던 사례들 다 청소년이 노동을 하면서 겪은 부당한 사례들이었잖아요. 이제 만약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미달,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의 앱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최저임금 미달,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전화로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신고 대표 전화 1644-311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 신고 센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전국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대학,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에 설치한 알바 신고 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상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318 알짜알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담을 할 수 있고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사이버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은하위원님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까 듣기로는 주유 수당을 못 받기도 하고 근로계약서를 못 쓰셨을 때도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저는 근로계약서를 못 썼을 때 일단 사장님의 이름, 연락처 등을 먼저 알아놓고 가게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진 찍어 놓습니다. 만약 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그 사업자 등록번호로 이제 조회를 해서 사장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가 대학에서 법 관련 과목을 수강했을 때도 교수님께서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못 쓰면 사업자 등록번호라도 찍어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임금의 경우는 이제 계좌이체를 통해 받는데요.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기록이 잘 안 남잖아요. 근데 계좌이체로 받을 경우에는 통장에 내역이 찍히기 때문에 만약 정해진 임금보다 덜 받았을 경우 근거가 되기도 하니 계좌이체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 표준 근로계약서를 보면 기타 부분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오늘 설명드린 자료는 청소년 알바 10개명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청소년 알바 10개명이라고 검색을 하면 맨 위에 뜨고 만약 안 뜬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은 표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근무장소,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등의 내용을 기재해놓고 보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내용과 다르게 대우한다면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받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 12곳이 있으니 노동과 관련된 민원은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얻으면 좋다고 하네요. 오늘 청소년 노동 인권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약간 노동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사회 시간 때 법을 배우면서 이거에 관한 내용을 좀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 정도면 청소년 노동인권? 좀 잘 알지? 약간 이렇게 우쭐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노동인권이라는 게 너무 어렵고 문제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부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잘 못 쓰기도 하고 제대로 수당을 못 받은 적도 있었어가지고 너무 공감이 많이 가는 주제였고요. 청소년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시게 되면 말씀드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저희가 또 청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청존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직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노동 인권과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일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알아서 대처도 잘하고 절대 불이익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경찰청 청소년자문위원회를 소개를 드리고 청소년 수당과 청소년 참여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참 이쁘시고 라디오였습니다의 MC 한나, 은하, 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적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목표에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걸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려워